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짜티킬러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펩트론이 금요일 날 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쌍봉을 좀 달아주고, 이 장기 이평선 있죠?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쳐주면서, 조금 수급 처리가 들어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관점,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이 고점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이 IR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IR에 대한 내용, 그리고 펩트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응원의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펩트론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어떠한 부분이냐면, 일단 두 가지에 대한 관점으로 정말 많이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믿고 있어. 일라 릴리와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줄 거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할까? 또는 탈출하고 싶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나와줬었던 요 부분이죠. 최근이 아니네. 거의 한 달 전에 나와줬었던 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 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나와줬었을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으로 인해서 두 가지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제 일라의 릴리가 있고 펩트론이 있어요. 그죠? 근데 펩트론이 이 GLP-1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죠. 뭐 일주일짜리를 뭐 한 달로 늘린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인데, 이 기술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실패한 약물이다. 실패한 기술력이다. 라고 했으면 릴리는 계약을 그냥 취소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하지만 얘들이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망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망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12월 7일이었나요? 그죠? 12월 7일이 원래 이제 결과가 나와주는 이러한 날이었는데, 7일이 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제 10개월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10개월이 연장이 된 거.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바닥권이 거의 얼마였죠? 여러분들? 바닥권 거의 7,000원, 8,000원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펩트론이 39만 7천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일라의 릴리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재료, 그죠? 이거에 대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죠? 기대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의 언제부터야 이거? 2023년도 거의 6월 달부터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이, 그죠? 지금 언제까지죠? 2025년 11월 달까지 주가를 급등시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간 자체가 1년, 2년. 그죠? 거의 2년하고도 반. 그죠? 거의 2년 6개월 정도 이어왔었던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네? 더 기다려야 되는 실망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IR 자료가 나옵니다. IR 자료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좀 보기 쉽게 메모장으로 싹 다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펩트론 이 공장은 일라릴리만을 위해 지어진 공장이 아니라 여러 빅파마들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장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라릴리 본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장은 착공되는가? 그죠? 자, 이 공장은 별도로 진행되는 공장이며 일라릴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애매하게 얘기한 거예요. 응? 진짜 애매하게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공장은 별도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일라릴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그죠? 그리고 질문이, 이전에 유선 통화 시 이 공장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1공장과 인접해 공용 부분 및 양산 일정 조율 때문이라고 했는데, 1공장 양산 일정 때문인지 2공장 자체 일정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2공장 부지는 1공장과 매우 가깝다. 공용 구간이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2공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1공장 양산 라인 때문인가 2공장 자체 문제인가? 현재 루프원 생산 라인은 가동 중이다. 그죠? 가동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 1공장 생산 일정과 공백 시점을 고려해 그 시점에 맞춰 2공장 착공 예정이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고려가 된다. 그죠? 여러 요소에 대해서 고려가 된다.
필요성이 크다. 그죠? 막 그리고 뭐예요? 조심스럽다. 매우 조심스럽다. 그죠? 개별 문의는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지금날 명확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우리가 자 펩트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대로 펩트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펩트론 관련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결론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그죠? 일라의 릴리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는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싹 다 빼놓고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나와주고 있지가 않다. 하나도 나와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장 발표를 좀 명확하게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페트론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좀 실망감이 큰 자 이러한 상황인 만큼 결론적으로 펩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월이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월이 연장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결론적으로 실망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당연히 일라일와의 라이센스 아웃이 뭐 중간에 나와줄 수도 있고요. 그죠? 끝자락에 나와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술 이전이 진짜 이제 나와줘야 돼요. 이제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그리고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찍혀 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다가워지면 다가워질수록 어때요?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상방을 그려줄 수 있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준다고 해서 전고점을 넘어서 40만 원, 뭐 50만 원까지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펩트론이 주가를 끌어올려줬을 때 여기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줬을 때는 전고점에 있었던 물량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죠? 물량 자체가 아예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죠? 눌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뒤쪽에 있는 물량이 얼마나 잡혀 있죠?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저항 매물대가 다 잡혀 있는 구간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형성이 된다.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 당연히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게 더욱더 힘들 겁니다.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물음표다. 하지만 지그날 페트론 관련해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줬었을 때 다시 한번 방향을 그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밑으로까지 충분하게 이탈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줬던 이유가 라이센스 아웃, 일라의 릴리와 라이센스 아웃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단위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은 선반영이 돼서 주가를 거의 4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주가를 찍어줬고 이제 이 실망감으로 인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멀티플이 먼저 우선 적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젠베스처럼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젠베스도 쭉 밀리다가 여기서 올라와줬고 쭉 밀리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고 쭉 밀렸죠. 그렇죠?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거예요. 이러한 흐름. 젠베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잖아요. 그죠? 끌어올려줬는데 여기서 완전 진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젠백스 관련해서 와 대박이다 막 찬양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젠백스 지금은 어떻죠? 다 울상이야. 그냥 다 울상이거든요. 다 울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다 울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젠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이때쯤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어드리고 나서 이제 안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안 찍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끝났어요. 젠베스는 진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안 찍어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젠베스처럼 펩트론도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털어줄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중간에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렸었던 건데 1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1월 24일 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딱 그러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거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매수세 속으로 어떻게 들어온다 여러분들? 세력들은 물량을 털어내면서 물량을 점점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관련해서 저는
일단 12월 7일 날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는 건 맞거든요. 큰 기대감이 있는 건 맞지만 12월 7일 날 분명히 반등은 한번 할 겁니다. 세력들이 핸들링을 만들어 줄 거고 그만큼 변동성까지 함께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역이용하면서 어때요?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게 유튜브 정책상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었을 때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언제죠? 요날이죠. 그죠? 요날. 고가가 19%까지 찍어줬었던 요날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딱 제공을 해드리고 확실하게 좀 대응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 라인까지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보다는 다시 한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윗꼬리를 달아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줬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추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펩트론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거 좀 탈출을 하고 싶다. 탈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그냥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펩트론 관련해서 실시간적인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체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펩트론 관련해서 안 좋은 말씀만 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관점이 무조건 100%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저는 펩트론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공유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저와 마음이 맞고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진짜 펩트론 관련해서 이제 탈출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탈출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TS 기준으로 우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도 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로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 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 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